문의모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공무원 수를 너무 급격하게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 2천억 원 든다 이러셨어요. 근데 4조 2천억 원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재정으로 또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죠. 그럼 예산 소요되는 건 어디에 소요됩니까? 공무원 17만 개, 아까 21조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나머지 공공부문에 4조 뿐만 아니라 직접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예, 계산은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밝혀드렸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81만 개 중에 공무원 17만 4천 명 여기에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저는 그냥 문 후보님 공약이 관심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그거를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요 4조 3천원 1년에,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일자리 공약을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81만 개, 그리고 그중에 공무원이 17만 4천 명 이러면서 정말 이거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춰 잡은 거 아닌가?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우리 유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민간 부분, 시장, 지금까지 10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민간에 맡기자 그러면 일자리 문제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예산 가장 소중하게 써야 될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도 문제의식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홍 후보님은 아까 질문을 좀 국가 예산으로 SOC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뉴딜 그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우리 이제 유승민 후보는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예, 홍준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 후보께서 지금의 그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지금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 3억 달러가 듭니다. 북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을 4번인가 했어요.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느냐? 핵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 넘어온 거 북핵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지 그걸 갖다가 왜 그런 탓을 하는지 나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군 가산점제는 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 가산점제는 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가산점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군대를 가지 않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도 있죠. 네, 그런 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호봉을 가산해 준다든지 또는 뭐 국민연금에서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5.18 그 유공자는 가산점을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 그런 취지네요. 내가 가볍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예.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게 뭐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뭐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면 찬성하는.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가 아까 반미 때문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호부님 쓴 책의 132면을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운명이란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서 그 전환시대 논리가 그 3부 책을 인용을 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고 문호부님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1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하셨죠. 1심에는 엉뚱한 주장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 가서 위키리스 거 찾아봐요. 1심회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사건 은폐를 위해서 김성규 원장 해임시킨 사건 그거는 그럼 위키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다 확인되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지. 아니 왜 이거 계속 또 우깁니까? 거짓말을 했어? 아니 이 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아니 본인이 쓴 책일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입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우리 장병들이 여기서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월남의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을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내 이야기.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그 후보 내가 참 그 전면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2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또 송민순 씨도 지금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이 받았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대통령 보고 준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또 우리 거짓말을 홍준표 한다고.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을 그것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억압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자, 잠깐만요. 고발하죠. 예,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년 6월입니다. 1년 6월. 지금 사병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 군의 전력화를 시키려면 몇 개월 걸리시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됩니다. 사병 하나가 완전한 군인이 되려면. 그런데 제대로 된 군인도 만들지 못하고 1년 6월 하고 군대에서 내보내버리면 북한의 지금 그 의무복무 기간이 몇 년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은 몇 년인 거 아십니까? 7년? 10년입니다. 그래요. 10년인데 우리는 1년 6월에서 북한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부분 답을 드려야 네.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죠. 병장 되면 약간 좀 어영부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와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충분한 거죠. 예. 저는 1년 6개월 정도 공부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자, 유 후보님 아까 그 전술핵 도입 하신다는 거 그거 한번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술핵은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미군이 다 여기 있던 거를 빼나갔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근데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전술핵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는 겁니다. 방어하는 거. 사드다, SM3다 이런 게 좀 막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막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핵 보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으면 한미의 연합자산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공격하면 자기가 반드시 바로 즉각 핵공격을 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에 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되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절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NCND라고 이런 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흉악범 사용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흉악범 사용은 저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예. 그럼 사형이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저는 사형 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 합헌 위헌은 문제는 아니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한 20년 동안 사형을 지금 시행하지 않았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십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집 선고가 나면 6개월 내 집행해야 된다. 그 조항이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사실상 아니, 사형 그러니까 제국이 된 제 것입니다. 말씀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건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 때요. 사형이 사실상 안 되니까 지금 사형 흉악범 집행이 안 되니까 유영철이 강호성이 그런 엽기적인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그 사람들이 죽은 피해자는 어떡하고 수십 명의 피해자는 아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승원 합법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예. 법입니다. 아니, 자.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시간은 다 됐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